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홈 레코딩을 처음 시작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하는 그런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번에는 인터넷 방송용 오디오 인터페이스 선택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 방송까지 하실 분들은 사실 이번 영상보다는 저번 영상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작곡이나 아니면은 작업 위주로만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영상이 좀 더 맞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업계에 있다 보면은 특정 제품을 딱 정해서 구매하시러 오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너무 제품이 많다 보니까 뭘 사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알아보고 오실 경우에 자기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고가의 장비까지 안 가도 돼요. 물론 다들 막 얘기하는 게 아포지 심포니 덱스탑이 좋다, 베이비페이스가 좋다, 아폴로 X가 좋다, 아니면은 라이라 더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굳이 그런 장비들로 가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저렴한 제품들로 먼저 시작하시는 걸 저는 좀 더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본인의 취향이라는 게 확실히 생겨요.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마다, 그리고 컨버터들마다 전부 소리 성향도 다르고 마이크 프리 소리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운드가 좋아라는 게 생깁니다. 그때 고가 장비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절대 늦지 않아요. 차라리 그게 전 낫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저가형 인터페이스로 믹싱이나 정말 판매할 앨범을 위한 녹음 같은 것까지는 좀 무리예요. 남한테 팔 앨범이라면은 그만큼 더 좋은 장비로 확실하게 최대한을 보여주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들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품들로 작곡, 프로듀싱, 데모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제품으로 먼저 공부하면서 시작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본인이 엔지니어 쪽으로 갈 거다 하면은 그 믹싱하기 좋은 그런 솔직하게 나와주는 그런 인터페이스 쪽으로 가시고, 아니면 컨버터 쪽으로 가시고, 레코딩을 할 거다 하면은 그만큼 AD가 좋고 그런 컨버터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좋은 마이크 프리를 사시면 됩니다. 장비라는 거는 정말 온갖 시행착오를 다 겪어봐야 자기한테 딱 맞는, 그리고 필요한 제품들을 마지막에 구성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기타를 쳤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타에만 제가 저가형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썼었고, 중저가, 고가로 다 해가지고 거의 한 몇 천만 원은 기타를 사고 팔고 하는데 많이 썼을 겁니다. 결국 저는 깁슨 레스폴 77년산에 마침표를 찍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장비를 계속 보다 보면 위험해지는 게 저처럼 될 수가 있는 건데, 뭐냐면은 음악이랑 작곡, 그러니까 뮤지션이 자꾸 돼야 되는데 뮤지션이 아니라 저처럼 매니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음악과는 멀어지고, 그러니까 장비병이 걸려서 장비 모으는 데만 자꾸 힘쏟게 돼요. 그러니까 음영 공부 좀 더 하고 화성학 공부 좀 더 할 시간에 장비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음악이랑 멀어지니까 너무 장비에 비중을 많이 두지 마시고 적당한 장비를 구매하셔서 음악에만 무조건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슬로건도 장비에만 진심이라고 돼 있죠. 좀 창피하네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안정성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인터페이스는 소리가 이렇게 좋다더라, 어떤 인터페이스는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다더라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건 안정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 손님들 중에 많이 봤지만 드라이버부터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절대 그게 부끄러운 건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게 드라이버가 너무 불안정적이고 하다 보면은 컴퓨터랑 끊기고 신호 안 들어오고 갑자기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미쳐버려요.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 처음에 열심히 해야지 하는 의욕마저 사라져요. 그러면 음악이고 나발이고 됐다, 그냥 난 안 맞나 봐 라고 하면서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 유저분들, 이제 제품들 중에는 자체 드라이버가 없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시오 4롤이라는 그런 가상의 아시오 드라이브로 설정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버퍼 사이즈도 마음대로 조절 못하고 좀 많이 불안정해요. 맥 유저분들 같은 경우면 사실 그 코어 오디오라는 정말 잘 만들어진 그 통합 드라이버 덕분에 드라이버가 따로 없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자체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자체 아시오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정말 불안정하게 작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 유저분들 안정적인 드라이버가 있는 그런 제품으로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용도예요.
우선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작업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난 싱어송라이터야.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싱어송라이터니까 노래도 직접 데모를 만들거나 이제 다른 가수를 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데모나 멜로디를 써야죠. 그러니까 데모를 만들기 위한 마이크가 필요하겠죠. 그럼 마이크 연결 필요한 마이크 프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런 경우라면은 최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중에 마이크 프리라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 스칼렛 솔로를 보신다면은, 자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XLR 단자가 하나 있죠. 바로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이 마이크 프리 XLR 단자입니다. 그리고 뭐 또 예를 들자면은 여기 보이시는 M-트랙 솔로나 M-오디오, 에어 1924 같은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도 다 자체 마이크 프리가 있고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마이크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렇게 뭐 악기까지, 기타나 베이스 뭐 이런 악기들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업 스타일마다 다 다르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통기타 하나 잡고 노래 흥얼거리면서 멜로디랑 코드를 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건반을 치면서 곡을 쓰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께는 이제 이렇게 동시에 마이크랑 그다음에 악기 연결해서 각자 트랙으로 시퀀서에서 잡아가지고 레코딩을 하면서 작곡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미디로 먼저 다 찍어 놓고 MR을 만들면서 뭐 기타 녹음 먼저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노래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뭐 본인 작업 스타일이죠. 여기서 M-오디오가 하나 좀 머리를 잘 쓴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보시면은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못 봤는데, 이렇게 마이크 단자가 콤보로 돼 있어요. 콤보로 돼 있고 이 중간에 그 보통 악기들 많이 사용하는 정식 명칭은 이제 6.35mm 단자이고 우리나라에서 가끔 55 단자라고 하죠. 그 단자를 이렇게 마이크 채널에도 연결할 수 있고 따로 있는 별도의 채널에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신디사이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프리셋에 공간계 이펙터나 뭐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프리셋 자체가 막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아니면 소리가 왼쪽 오른쪽 밸런스가 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는 프리셋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프리셋들 같은 경우 확실히 그 100%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스테레오로 녹음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악기 단자가 두 개가 필요하신 거죠. 그렇다면 스칼렛 솔로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크를 연결하는 XLR 단자나 악기용 6.35 단자 이렇게만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스테레오 녹음을 할 수가 없죠. 시니사이저 같은 경우. 그러면 스칼렛 2i2로 이제 가야 되거나 뭐 다른 제품을 사야 되겠죠. 다만 M-오디오 같은 경우는 정말 실수로라도 뭐 M-트랙 솔로나 에어 1924를 구매하신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스테레오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M-오디오가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배려심이 좀 있는 거죠. 기타리스트 분들도 요즘 멀티팩터나 아니면 공간계들 다 스테레오 아웃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연결해가지고 100% 꽉 찬 그런 스테레오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이크를 한 개 이상 쓰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팀으로 작곡하신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신데, 그럴 경우 두 분에서 즉흥으로 이제 코드 하나에 맞춰서 화음 넣고 주고받아 가면서 녹음하실 때는 마이크 두 개 연결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크 단자가 두 개가 있는 이런 제품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이크 두 개를 연결해서 두 분이 같이 화음 넣어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성우지망생분이나 성우분들도 녹음하실 때 물론 혼자서도 녹음할 수 있겠지만 가끔 이제 동료 성우분들이랑 같이 서로 대사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녹음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크 프리가 많은 제품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드러머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그 드럼 구성이 많다 보니까 사기 전에 마이크 구성을 먼저 생각한 뒤에 마이크 수에 맞는 입력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입력 위주로 말씀드렸죠. 뭐 마이크 하나만 필요한 분들, 아니면은 마이크가 여러 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출력이 또 다수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자면은 디제잉 하시는 분들, DJ 프로그램으로 물론 그 안에서 다 조절 가능하겠지만 어찌됐건 한 곡을 틀고 있는데 다음 곡을 이제 리믹스 하면서 들어올 때 그 다음 곡이랑 그 앞에 곡이랑 싱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제 관객들이 딱 있는데 그걸 싱크 맞춘다고 이거 맞추고 있으면은 다 들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두 개 이상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한 출력은 이제 메인 스피커로 나가겠죠. 클럽이든 아니면은 뭐 공연장이든. 그 나머지 다른 한 채널 같은 경우는 본인의 큐용으로, 그러니까 본인만 헤드폰으로 이제 듣고 곡을 이제 싱크 맞출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헤드폰 채널을 메인 채널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그거 역시 완벽합니다. 뿐만 아니라 밴드나 아니면 세션들 중에서 드러머가 이제 메트로놈을 듣고 MR에 맞춰서 쳐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만약에 출력이 메인 출력 하나밖에 없으면은 MR의 메트로놈 소리 다 메인 스피커로 빠져나가겠죠. 모든 관객들과 함께 같이 띡띡띡띡띡띡띡 소리를 들으면서 공연을 하게 되겠죠. 그럼 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 채널과
분리를 해서 따로 들어보만 들을 수 있게끔 채널을 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M-Audio 에어 1928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죠? 지금 출력이 이렇게 따로따로 메인 따로 있고 그리고 서브가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로 이제 들으면은 그 드러머나 아니면 그 DJ 혼자서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관객들한테는 안 들리게 해서 완벽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입력 다음에 출력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일 단순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방법은 그냥 예쁜 거 사는 거예요. 난 모르겠다, 음질이 어떻든 말든 그냥 내 눈에 예뻐서 그 감성으로 나는 음악 하겠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딱 자기가 눈에 봤을 때 멋있는 거 아니면 예쁜 거 간지나는 거로 구매하시면 돼요. 나중에 진짜 좋은 걸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하고 지금은 아무거나 이쁜 걸로 쓰자,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겠죠. 두 번째 방법은 그냥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업그레이드 할 거라면은 지금 당장은 그냥 싼 거 써도 상관없다, 그런 분들. 이제 이런 M-Audio, M-Track 솔로나 듀오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죠. 가격이 65,000원, 79,000원이었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65,000원이에요. 65,000원이면은 여러분도 대충 다 아시죠? 특히 저처럼 음주 가무를 즐기시는 분들, 술 한 번 안 먹으면은 인터페이스가 하나 생기는 거죠. 슈어 SM58 마이크보다도 싼 겁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저렴한 제품으로 시작하는 것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것저것 또 딴 것도 사야 되니까 그냥 예산 그냥 아끼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나중에 살 때 보태든가. 그 마지막 단순한 방법은 몇몇 브랜드에서 아예 대놓고 패키지를 만들어서 내서 파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커스라이트의 스칼렛 솔로 스튜디오, 그 다음에 트와이2 스튜디오 패키지라든가 오디언트의 에보 SRB 패키지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 모니터할 수 있는 헤드폰, 마이크 케이블 이런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이 인터페이스는 뭐 사지도 엄청 고민할 텐데 마이크도 뭐 사지 하는 것도 없어지고 헤드폰은 뭐 사지 이런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냥 단순하게 패키지 하나 들고 가는 거죠. 물론 그런 패키지 안에 있는 마이크나 헤드폰이 절대 고퀄리티나 엄청 좋은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정말 최소한의 작업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절대 기대하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하는데 제일 스트레스도 더 안 받고 시간도 아끼고 그런 거죠. 어차피 어떤 제품이 됐던 간에 작곡하고 비트메이킹하고 스케치하고 녹음 가이드 뜨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미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요즘 나오는 데스크탑에 있는 마더보드에 있는 빌트인 사운드 카드보다 그때 당시니까 더 못할 거예요. 그랬던 크리에이티브라는 브랜드의 사운드 블라스트 라이브라는, 그때 아마 당시에 2000년도쯤인데 그때 한 3만 원인가 주고 샀을 거예요. 그런 제품으로 저도 시작했는데 별 문제 없었어요. 그걸로 다 MR 만들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에 더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게요. 1. 안정적인 드라이버가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매한다. 2. 본인의 작업에 몇 개의 입력이 꼭 필요한지 잘 계산해보고 산다. 3. 본인이 DJ거나 아니면 메트로놈 소리를 따로 빼야 되는 그런 드러머라면은 메인과 분리되는 출력이 지원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산다. 4. 그냥 다 필요 없고 예쁜 거 산다. 5. 돈 절약하고 그냥 제일 싼 거를 산다. 6. 이것저것 뭘 사야 될지 스트레스 받는 분들은 그냥 패키지 사셔도 된다. 이 정도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주변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지인이나 아니면 음악 선생님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추천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고요. 만약 그런 참고도 못할 경우에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요소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저는 페이드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